2024년 8월 성수 건물 투자 성공 사례입니다. 14년에 7.9억이었던 건물이 20년에는 21.5억이 되었고 24년에는 무려 48.5억이 됐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A님은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는 낡은 건물을 샀습니다. 여기가 지금 2호선 뚝섬역이죠. 무려 84년에 지어진 코너 건물로 지하 1층부터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재밌는 건 코너 건물이라서 보는 방면에 따라 건물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도로에 맞닿아 있는 세 개의 면에서 보는 건물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또 건물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이렇게 또 좁은 건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도로 보면 이 오각형 건물인데요. 어느 방면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 돈이 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코너 건물이 얼마나 투자 가치가 높은지를 말이죠. 먼저 코너 건물이란 이렇게 모서리에 위치한 건물을 말하는데요. 여기도 코너 건물, 이쪽도 코너 건물인 거죠. 건물이나 토지는 이렇게 도로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을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이어도 어떤 거는 코너에 있고 어떤 거는 코너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매가가 1.5배가 차이가 나기도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물 자체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가시성이 좋습니다. 코너에 위치하면 두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면이 노출이 되죠. 특히 건물 앞에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곳일수록 노출이 많으면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요. 그래서 성수동 연무장길을 보시면 코너 건물 중에서도 외부 광고를 하는 곳들이 많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한 달에 높게는 몇 억으로도 계약된다는 놀라운 사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지금 연무장길에 그 유명한 대림창고죠. 대림창고도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건물을 활용해서 외부 광고를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도로가 두 개의 면으로 맞닿아 있으니까 확실히 가시성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전면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죠. 요것도 그렇습니다. 소문난 성수 간다탕인데요. 원래 2층에 이렇게 외부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2층에 엄청 큰 외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돈이 되거든요. 이 광고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좋은 건물을 하나 사면 임대 수익 말고도 추가 수익을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면 당연히 입점한 가게들의 인지도도 올라가서 임차인 사장님들이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나 유명 브랜드 등 우량 임차인들이 코너 자리를 선호하고 입점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사거리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브랜드를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두 번째, 임대 수익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컨디션이라도 주변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분들이 좋아하는 건물은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를 맞추기가 쉽고 임대료를 높이기도 쉽기 때문이죠. 세 번째, 활용도가 좋습니다. 코너 건물은 두 방향의 길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두 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유연한 내부 동선 설계가 가능하고 상가에 손님들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임차인 사장님들도 여기서도 손님이 들어오고 저기서도 손님이 들어오니까 매출이 증가해서 더 좋아하시죠. 마지막으로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코너 건물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할 때 다른 건물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똑같은 자재와 인테리어를 해도 코너 건물이 훨씬 더 눈에 띄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매각 시점에도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코너 건물만 찾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코너 건물의 엄청난 장점들과 투자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도 이 사례 같은 성공 케이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있죠? 과연 매수자는 얼마를 주고 샀을까입니다. 저 등기로봇 캐시넛이 이번에도 등기를 직접 떼었습니다. 실거래 시리즈 세 번째를 연속으로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 등기를 누워서도 읽으실 수 있을 텐데요. 등기를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20억 4천만 원입니다. 대출한 곳은 땡땡은행인데요. 은행은 대출금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습니다. 그럼 예상 대출 금액은 20.4억에서 나누기 120%를 한 17억입니다. 매수자가 매수한 금액이 21.5억이니까 17억 나누기 21.5억이면 약 79.1%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금도 같이 계산해 볼까요? 매수 가격이 21.5억인데요. 매수 가격 말고도 기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타 비용이 매수가의 6%입니다. 그러면 1.29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매수 시 필요한 총 금액은 22.79억입니다. 여기서 대출 금액이 17억이니까 실제 투자한 금액은 5.79억이 되겠네요. 뚝섬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인 성수동에 있는 건물을 무려 5.79억에 샀습니다. 정말 럭키비키네요. 참고로 이렇게 높은 대출은 장단이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실제 투자할 때는 보유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나 비상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자하세요. 그런데 제가 등기를 보고 놀란 것은 대출 금액이 아닙니다. 바로 잔금일자였는데요.
여기 등기를 보시면 매매 계약은 22년 12월 5일에 했는데 소유권 이전은 2021년 6월 2일입니다. 즉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6개월이나 걸렸다는 말인데요. 이게 정말 매수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보통 건물 잔금은 매수 계약을 하고 2, 3개월 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1년 후 잔금 납부 조건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잔금을 늦게 내는 게 왜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무려 3에서 4개월이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저금리 시대로 대출 이자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래도 3% 정도는 했어요.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7억 곱하기 3%니까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약 42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3개월이면 1,300만 원이고 4개월이면 1,700만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는 만큼 돈을 벌고 아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건물 투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2020년, 2021년처럼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승장에서는 6개월 전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때가 엄청난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잔금은 6개월이나 뒤로 미루니까 잔금 시점의 건물 가격은 6개월 전 가격으로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밸류맵을 잠깐 볼게요. 빨간색 표시가 해당 물건입니다. 이 대각선 앞에 있는 물건이 토지 한 평당 약 6,400만 원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1년 3월에 거래가 된 건데 저희는 20년 12월에 요거보다 훨씬 좋은 코너 건물인데도 훨씬 싼 6,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둘 다 오래된 건물로 평당 가격으로 비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좋은 물건을 빨리 매수 계약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잔금까지 늦게 치르니까 잔금 시기 기준으로는 6개월 전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건물 투자 유의 땅 시작부터 시간과 이자 비용을 벌고 출발하니까 역시 아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도 그럴 수 있도록 제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할 시간입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4층, 5층을 중축까지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았는데요. 리모델링 전문가분에게 문의한 결과 2022년의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약 7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비용을 모두 건물주가 현금으로 부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저희는 모두 알고 있죠. 리모델링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럭키하게 이번에는 토지 등기부 등본에 해당 대출이 담보대출로 되어 있어서 금액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7억 2천만 원이니까 예상 대출 금액은 1억에서 120%를 나눈 것, 즉 6억입니다. 그럼 총 비용 7억에서 6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약 85.7%네요. 오,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실제 총 투자금을 계산해 볼게요. 매수 가격이 21.5억이고 기타 비용이 1.29억이라 여기까지는 필요한 총 금액이 22.79억이죠. 대출금 17억을 빌렸으니까 실제 투자금은 5.79억이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7억인데 거기서 6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만 들어가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포함한 실제 투자금은 6.79억이 됩니다. 와, 이번 성공 사례 역시 가성비 높은 6.79억 투자로 성수동의 신축 같은 리모델링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매도된 금액은 더 놀라운데요. 무려 48.5억입니다. 지금 매도가 48.5억이 됐으니까 저희가 실제 투자금이 6.79억이 들었죠. 거기서 잔금 대출 17억 원, 리모델링 대출 6억 원을 갚아야 되니까 제가 계산기를 킬게요. 48.5억에서 실제 투자금 6.79억을 빼고 대출금 17억과 리모델링 대출 6억 원을 뺄게요. 그러면 18.71억이 나오죠. 예산 시세 차익은 세전으로 18.71억이 나옵니다. 거의 뭐 19억이죠. 지금까지 본 성공 사례 중 시세 차익이 가장 높습니다. 3년 만에 6.79억으로 약 3배를 만든 이번 투자 성공 사례도 정말 배울 점이 많네요. 여기서 추가로 어떻게 임대를 세팅했길래 투자금의 3배를 벌고 매도했을까요? 자,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임대 내역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고요. 지하 1층은 24평 좀 넘네요. 작업실로 보증금 3천에 150, 1층은 음식점인데 7천에 350, 2층은 역시 음식점으로 4천에 220, 3층은 필라테스가 들어왔습니다. 3천에 210이고요. 4층은 사무실 2천에 180, 5층은 3천에 250으로 총 2억 2천만 원에 임대료 1,360만 원을 세팅했습니다. 관리비는 90이고요. 매수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수익률은 총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매수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이죠. 총 월세 1,360만 원에서 12개월을 곱하면 이것도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총 월세 1,360만 원이니까 여기서 12개월을 하면 자 1억 6,320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서 매수 금액이 21.5억 원인데 거기서 보증금 2.2억을 빼니까 19.3억이 나옵니다. 총 계산해 볼게요. 1억 6,320만 원에서 19억 3천만 원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8.45, 46% 정도 나오죠. 성수의 건물을 가졌는데 수익률이 무려 8.46%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 분석만 듣고 넘어간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저 떠다니는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성공 투자 사례를 보고 나도 이렇게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꼬마빌딩은 캐시넛을 구독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무료 단톡방에 참여해보세요. 캐시넛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어려웠던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업계 종사자들도 알기 힘든 전주에 거래된 따끈따끈한 최신 빌딩 거래 사례들과 어디서도 보기 힘든 업계의 고급 뉴스까지 매주 무료로 업데이트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